예, 오늘부터 금요일 뉴스 게임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코너를 하나 저희가 개장합니다. 뉴스 게임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과거에 이미 막을 내린 코너들 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좀 살려달라 하는 코너들이 꽤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부활시킬 이 코너 말말말입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부활시켰습니다. 돌아온 말말말,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두 분의 말간별사 모십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짝꿍 어디 갔습니까? 짝꿍 지금 뭐 집에 있답니다. 몸이 안 좋대요.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셔갖고 이 보좌관은 이건 전화 통화도 불가능하실 정도예요라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장 의원님이 전화로라도 나는 참여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세상에, 아니 그렇게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시다는데 전화 통화는 가능하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이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영 그러네. 목소리 너무 안 좋. 감기 몸살이신 겁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예. 하여튼 전화로라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하다가 좀 힘드시면은 마이크 넘기세요, 김 의원님한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2원 생중계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처음 해봐요. 저는 몇 번 해봤어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제 광복절이고 경축식이 열리는데 8.15 경축식. 그 중에 오늘 하이라이트처럼 열리는 그 국민 임명식, 이른바 뭐라고 해야 돼? 대통령의 취임식. 여기에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은 안 간다면서요, 김종혁 의원. 네, 안 간다고 그럽니다. 예. 요거 아까 박수현 의원하고도 인터뷰했습니다만 여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상당한 유감이다라는 게 지금 장경태 의원님 여권의 입장이죠? 맞습니다. 네. 김종혁 최고위원 이거 가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탄핵으로 바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그 임명식을 취임식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외교 사절들 불러놓고 그리고 국민들과 전 세계에 이게 새로운 대통령이 시작됐습니다라는 걸 보여주지 못한 건 상당히 좀 아쉬울 겁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 그러나 이거 조국 등의 사면을과는 별개로 저는 이 이름과 날짜가 이게 좀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실까요? 네, 첫째, 그 국민 임명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냥 선출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다수결로 뽑히신 분이에요. 국민들이 임명한 거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주는 임명식이다 그러면 이건 나는 국민들로부터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맨데이트를 받았다. 나한테 반대하는 것은 반국민적인 것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그냥 예를 들면 뭐 다른 이름을 좀 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8월 15일 광복 80주년 아닙니까? 예. 그 80주년은 그동안에 어떤 빛나는 어떤 유산으로 우리가 물려왔던 그런 날이고 행사하는 날인데 건국 대통령처럼 그날 내가 국민적 임명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마치 무슨 뭐 본인이 그 국부와 같다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는 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아마 그 연출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식을 못한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나 8월 15일 날 그렇게 하는 건 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좀 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과하다고 건국 대통령이냐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 이름으로. 자, 장경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광복절날 국민 임명식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겸손한 표현이 있죠. 그래서 겸손한 표현으로 본인께서 국민 임명식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제2의 공국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제3의 공국이라는 표현을 못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제발 삐지지 마시고 임명식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삐진 걸로 보이세요 좀. 다 삐져서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김종혁 위원은 그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악수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 예방하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이 좀 불쾌했던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결국엔 피의자들과 악수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뭐 피의자들과 악수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런 식의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받은 대로 돌려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그 야당 대표 만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그때 당시 대표 만나지 않는 것들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습니까? 그 정당 정치를 완전히 형해화시킨다, 민주주의 파괴한다. 그래놓고서 본인들이 그 야당 대표 여당 대표가 된 다음에 나는 악수도 안 하겠다. 사람하고 해야지 악수는 이런 식의 막말과 폭언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께서 이 만나지 않는 것을 비판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바로 다음날 오찬도 하시고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야당 지도자들과 함께 만남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정말 정반대로 하고 계신데 그걸 야당 지도자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의 입장이 좀 첨예한 가운데 오늘 경축식은 반쪽짜리가 된 부분은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말말말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골라오신 말부터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전환기가 이런 역할 함으로 해서 뉴스에 오늘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흥행에 굉장히 도움되고 있다. 어그로를 끌든 뭐 이런 거 뭐라 하죠? 뭘 하든 간에 조용할 뻔했던 국힘의 이런 전당대회가 많은 국민들께 이슈가 되고 있다. 확실하게 전환기의 영향력을 모든 국민들이 당원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 자, 전한길 씨 목소리 지난 금요일에 그 배신자 고소동 뒤에 유튜브 장면을 골라오셨네요. 네. 근데 어제 징계가 내려졌는데 경고가 떴어요? 하나만 한 징계죠. 그거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건데 첫째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죠.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누가 칼을 들고 와서 난동을 피워서 야 무슨 어느 백화점에서 난동극이 있었대라고 온 신문 방송에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백화점은 그 난동범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보도 많이 하게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됩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난장판이 됐는데 내가 어그로를 끌어줬으니까 나한테 흥행에 성공했다고 감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저런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쳤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역사를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까? 역사에서 인과관계를 그런 식으로 주장해서 가르쳤는지 정말 말이 안 되는 생각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무슨 경징계 처음에는 마치 뭐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며칠 지나서 갑작스럽게 뭐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니까 보도가 잘못됐더라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 터무니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 사람이 책임당원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거기 들어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기자 비표를 누군가로부터 받았다 그러는데 도대체 누가 그런 비표를 줬는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어떤 기자가 행사장에 가서 자기가 의자 위에 올라가서 그 당원들을 선동합니까? 그런 기자 있습니까? 장경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경고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뭐 저희는 감사할 따름이고요. 사실 전당대회라 하면 전국 당원대회거든요. 근데 전환길 당원대회 로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무튼 전환길 대회를 잘 치르고 계신 것에 대해서 뭐 타당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약 올리니까 아주 그냥 화가 나죽겠네. 이러면 정말 삐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민주당이 보기에는 야 어떻게 저렇게 하냐 지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말입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어제 그 윤리위 자리에서는 심지어 징계거리도 안 된단 말까지 나왔을 정도래요. 징계거리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참석자가 있었다고 하고 전한길 씨는 뭐라고 소명을 했냐면 내가 오히려 피해자다. 내가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잘못 알려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근식 후보가 먼저 전한길과 뭐 절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먼저 나를 자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 당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들이 최고위원이나 당대표 후보들이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상대편의 주장을 반박하고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원들도 누구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연호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야유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용인이 됩니다. 그 뭐 축구 경기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그 기자석에 있다가 뛰쳐 올라가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행위는 그거는 전형적인 훌리건 정치 깡패 짓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게 아무 일도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누구든지 그 전당대회장에 가서 그 자격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마음에 안 든다고 뛰어 올라가서 그 의자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막 선전선동을 하면서 고함을 치도록 하고 그래서 그걸 난장판을 만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도대체 무슨 윤리 기준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럼 이런 판정이 나왔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처음에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대부분의 의견이 이건 과했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가 나온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우리 당의 현재의 상태를 제대로 그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아니 김문수 후보와 그리고 장동혁 후보가 뭐라고 그럽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는 장동혁 후보는 뭐 얼마 전에 연설에서도 대전 연설에서도 그랬지만 이 차가운 길거리에서 뭐 국민의힘을 구하기 위해서 뭐 애쓰신 전한길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극존칭을 쓰면서 그 칭송하고 있잖아요. 아니 당 주요한 후보들이 당대표 후보들이 그렇게 감싸고 도는데 윤리위에서 제대로 판정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후보들이 곧 당대표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감싸고 있는데 어떻게 제명을 내릴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세요? 그 사람 앞에 가서 면접 보고 최고위원들 후보들 4명이 가서 혜성같이 등장하신 전한길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이 올라오신 말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영상이 없어서 음성도 없어서 제가 좀 대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를 받으러 가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쉬는 시간에 한 말이라고 그래요. 변호인 측이 전달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장경태 의원님, 왜 이 말을 골라오셨습니까?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명품 리스트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시계, 또 신발, 가방, 화장품 세트까지 다양한 이 명품 리스트가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점점. 어찌됐건 김건희 씨가 지금 이 판사에게 마저도 이 반클리프 목걸이 받은 적이 없냐라고 라는 질문에 누구한테요? 라고 대물을 정도로 지금 이 수사와 이 특검의 수사와 지금 재판정을 사실상 전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렇게 이 아나무인으로 살아오신 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준엄한 법치주의를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말을 골랐습니다. 내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거 무슨 영화 대사 같은데 김종효 전 최고위원은 왜 이 말을 했다라는 걸 전달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이게 쉬는 시간에 한 얘기면 국민들한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변호인들이 공개를 한 거거든요.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죠, 뭐.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그 동정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거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대전은요? 라고 얘기 누가 전달을 하는 거라든가 내지는 뭐 그 정가빈 의원이 그때 뭐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전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언론에는 모두 윤석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마치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게 상징적인 구호가 됐잖아요. 이건 뭐 일종의 정치적인 상징 조작인데 이런 것들은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 그걸 뭐 완전히 나쁘다고 얘기할 수만도 없고 그러니까 이 변호인들은 이런 발언들을 특정해서 흘림으로써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동정 여론이나 남편과 헤어진 남편을 그리워하는 뭐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인 김건희 씨의 모습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도 같은 당 아니 저 대통령일 때는 김종인 최고위원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지만 뭐 김건희 여사가 자기 남편을 그렇게 존중해 줬다는 그런 거는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대부분 다 남편 너무 대통령인데 너무 함부로 한다. 실질적으로 뭐 V0다. 예.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뭐 실제로 애틋하고 살뜰한 감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알 수는 없죠. 예. 장경태 의원님. 네네. 예. 어제 특검이 부르는 조사장까지는 갔다고 해요. 김건희 씨가. 근데 묵비권을 역시 행사했다고 합니다. 대답을 뭐 적극적으로 좀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묵비권을 행사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특검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도 저희 110일밖에 이 제한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기간이 90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 끌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모두가 지금 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계속 그렇게 시간 끌기 하신다면 저희는 특검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묵비권 행사하고 계속 답 안 하고 시간 끌면 특검 연장할 수밖에 없다. 야, 김종준 최고위원. 예. 그거는 너무 과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특검이 3개나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럼 뭐 특검이라는 건 특별한 검사인데 이걸 그냥 뭐 상설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뭐 언제까지 무제한으로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비상계엄이 잘못된 건 뭐 명백한 거지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등을 돌릴 겁니다. 이미 좀 그런 모습 좀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당원 명부를 압수하겠다고 그 전체 당원을 명부를 달라고 한다라든가 그리고 지금 도대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몇 번이나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셀 수도 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인원으로 과연 그 압수수색한 그것들을 살펴볼 수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남발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지만 저는 분명히 잘못된 것은 규명돼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그런 모양새도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하지만 당원 명부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10초만요. 당원 명부도 홍준표 전 시장님께서 39만에서 59만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원 명부 뭐 개인 정보를 달라는 게 아니라 입당일과 더불어서 과연 신천지나 뭐 그 비롯한 여타 정치 세력이 개입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특검이 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요. 오늘 좀 정신이 없었거든요. 이원 생중계가. 그래서 오늘 장경태 의원은 정말 몸이 많이 불편하세요. 갑자기 아침에 안 좋아져가지고 사실은 전화 연결도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전화로 함께 해주신 거 제가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마 유튜브로 보고 계실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감사드리고요. 더 전화로 더 가는 건 좀 불가능해서 장경태 의원님은 좀 쉬시라고 하고 김종효 최고위원하고는 마무리를 하고 금요일 댓글쇼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이제 특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본방송 문을 닫았는데 이제는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된 김건희 여사 뭐 16가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명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국민 감정이 거기서 가장 악화돼 있죠. 맞아요. 맞아요. 이름도 처음 듣는 명품 뭐 그라프, 네, 그렇죠. 바쉐론, 반클리프 아펠 뭐 또 뭐 나와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막 줄줄이 나오니까 온 국민이 명품 브랜드 공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 상황. 저는 그걸 보면서 그 김건희 여사가 공적 가치와 사적 가치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분이 대통령 부인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는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명품이라든가 아주 희소성이 있는 시계라든가 목걸이를 참으로 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어 하시죠. 근데 공적 가치는 그거와는 다른 거거든요. 물론이죠. 예를 들면은 모두의 공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정책을 펴거나 헌신하거나를 통해서 국가가 발전하고 나라의 명예가 높아지고 하면 거기서 주는 기쁨과 어떤 보람이라는 것은 사적 가치 내가 무슨 뭐 몇 억짜리 귀걸이를 달고 무슨 시계를 차고 이런 것과 비유할 수도 없는 그런 명예이고 그 영광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런 공적인 가치가 주는 그런
소중함이라든가 고귀함이랄까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네. 그래 이해를 못했어. 그래갖고 내가 보석이 필요해. 자기 돈으로 샀으면 뭐라고 안 하지. 그렇죠. 지금 문제는 자신의 돈을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제 내 돈으로 사서 하겠어 하면 뭐 그거야 뭐 아우 뭐 그런 걸 이렇게 중요시해라고 욕은 할지언정 그게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은데 지금은 서희건설에서 이 3종 세트를 다 주는 걸 받았다는 거고 그 대가로 사위를 취직시켜줬다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면서 불법의 영역까지 가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 불법의 영역으로 가는데 그거는 이제 공적 가치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었다는 것에서부터 기인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이 지금 최근에 이제 만난 사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뭐 이 과거에 무슨 저 최모 목사부터 시작해서 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아니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쉽게 접촉을 해서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소개를 받고 예를 들면 뭐 어저께 여기 출연했던 그분도 홍보수석인가 무슨 뭐를 갖다가 하고 홍보일 먹더냐. 해볼 생각 없겠느냐. 아니 무슨 대통령 부인이 그런 그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아무나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한테 이 자리 한번 해볼래? 네. 그러니까 무슨 대통령 자리라는 게 무슨 떡 나눠주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자리입니까? 제 말이요. 제 네. 말이요. 대통령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거기서 소리나 버럭버럭 지르면서 사람들한테 자기 신경질 내는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남의 얘기를 듣고 듣기 싫어도 그러면서 국가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보면은 지금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과 함부로 만나고 그런 사람들에게 네. 함부로 줄 수 없는 것들을 준다고 주려고 얘기를 했고. 하고 또 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받고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대통령직이라는 그 직위의 고귀함, 품격 이런 예. 것들을 다 망가뜨려 버렸는데 저는 사실은 예. 이게 과연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만 그랬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느낌이 뭐냐면 이제 정말 이런 것들을 귀감으로 삼아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네. 이걸 잘 보시면서 절대로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타산지석.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보면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그 김정숙 여사가 옷이 200벌이었느냐 뭐냐 뭐막 떠돌았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확인된 건 아니에요. 아니 그때 뭐 사진으로 쭉 나왔지 않습니까? 갈 때마다 옷이 사진. 바뀌었느냐 그리고 무슨 뭐 이 옷을 샤넬 옷을 돌려줬느냐 안 줬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국민들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동혁 전 최고위원도 그렇고 또 당의 많은 분들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바로 서야 이런 것도 바로 잡고 또 견제 세력으로서 나라가 잘 굴러가려면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려면 양쪽이 다 튼튼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네.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네. 전당대회가 지금 분위기가 말이죠. 그런 이제 이른바 혁신파의 목소리가 묻히는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돌아간 것들을 보니까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내는 목소리들을 어떤 건가 봤더니 윤호개인 쪽 목소리가 좀 많이 나는 느낌. 장동혁 후보의 합동연설회에서의 그 연설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종욱 전 최고위원이 굉장히 세게 얘기하셨던데 도대체 어떤 장면이었는지 한번 보고 올까요? 예. 자, 장동혁 후보의 연설 장면, 합동연설의 장면 보고 오죠. 그 추운 겨울 같이 당을 지키자고 정권을 지키자고 함께 싸웠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대선이 끝났다고 냄새나니 가까우지 말라고 하고 이제 더러우니 나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힘과 우리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왜 웃으세요?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죠. 장동혁 의원이 저는 저렇게 연설하시는 모습은 정말 처음 봤어요. 굉장히 격렬하게. 왜 어이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런 장면을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네, 저도 이제 기자 생활 오래 했지 않습니까? 뭐 여러 분 정치인들이 연설하는 걸 봤지만 저렇게 무슨 거의 보면 광기에 휩싸인 사람처럼 아니 거기 있는 자기 당원들한테 손가락질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들이 부끄러운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정치인을 저는 처음 봤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극단적인 정치인도 저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걸 어디서 봤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히틀러 연설을 할 때 본 것 같아요. 진짜로 히틀러 연설이요? 히틀러 연설에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게르만족의 위대성을 얘기하면서 유태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왜 전쟁을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몸짓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진짜 물론 이게 이분이 장동혁 의원이 히틀러다라는 건 전혀 아니죠. 그건 아닌데.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연상이 됐다. 근데 분위기가. 보니까 저렇게 그 격렬한 몸짓을 하지라고 얘기하고 문제는 저분이 주장하는 게 전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겨울에 정권을 지키자고 당을 지키자고 길거리로 나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을 지키고 정권을 지키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빨리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하고 절연을 해야지 당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걸 윤어게인이라고 그러면서 끌고 안고 가자고 얘기해서 어떻게 당을 지킵니까? 어떻게 그 정권을 지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사람들은 전부 다 야 그래 맞아 우리가 뽑은 대통령만 2번씩 탄핵이 돼야 돼. 그리고 아니 왜 그 정권 저 사람 싫은데 이재명 싫은데 왜 정권 도와주는 넘겨줘야 거야? 돼? 왜 민주당 자꾸 도와주는 똑같은 목소리를 내?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팔아넘기는 거 아니야 지금? 쉽게 얘기하면 내 자식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이건 내 자식이니까 나는 이거 처벌하면 안 돼. 문제 삼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맹목적인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잘못해도 우리 자식이니까 너는 잘했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내 새끼는 뭐든지 상관없어. 뭐래도 함함한다 지금 이런 말씀이세요? 내지는 예를 들면서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내가 이기기 위해서 상대편을 이기기 위해서는 발을 걸든 발목을 부러뜨리든 무슨 말이 안 되는 반칙을 하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왜?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라고 얘기하는 파시스트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파시스트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룰들이 있어요. 이 룰들을 그리고 이 룰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국민들의 선택을 못 받는다. 그리고 정권을 뺏길 수도 있다. 그리고 저쪽이 잘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뺏어오면 된다.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했든 군대를 동원해서 무슨 국회에 보냈든 그거 우리 대통령이니까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파시스트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근데 지금 이런 목소리를 내는 후보들은 순위에서 쭉 밀려나 있고 지키자, 대통령 지키자, 왜 대통령 팔아넘겨, 윤어게인, 재입당 이런 거 얘기하는 분들 순위가 위에 올라가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조경태 후보가 일반 여론조사를 앞서 있잖아요. 근데 당 조사에서 지금 이제 그 김문수하고 장동혁 후보가 앞서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건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지난 겨울에 계속해왔던 이른바 가스라이팅. 국민들에게 우리 당원들에게 야 우리가 뺏긴 것은 일부의 그 한동훈이 때문에 뺏긴 거야. 한동훈이 때문에 비상계엄도 한 거고 한동훈이 때문에 탄핵도 있었던 거고 한동훈이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진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당원들에게 잘못된 어떤 망상 같은 것들을 불어넣는 사람들 그게 아직까지 거기서 그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거 하나만 하고 댓글쇼로 넘길게요. 어제 김문수 후보가 그 당원 명단 압수수색 하려는 것에 항의하면서 농성하고 있는 그 자리 바로 앞에서 전한길 씨가 장동혁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 그걸 멀리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바라보고 있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와 전한길 씨의 영향력이 저 정도인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니 진짜 당을 지금 흔들고 있고 뒤흔들고 있고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바로 앞에 난 장동혁 지지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 분위기가 이미 전한길 씨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 아니야. 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뭐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전환길 씨가 자기가 당의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전환길 씨 앞에 가서 후보들이 면접을 하고 최고위원 후보들이 뭐 면접을 하고 그 면접이라는 건 거기 가서 인터뷰를 한 건데 뭐 다 그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앞으로 이제 전환길 씨가 만약에 네. 그 둘 중에 만약에 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그 상황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환길 씨? 지명직 최고위원 전환길. 그렇게 해서 사실상 그 사람이 혼자서 다 떠들어대고 우리 당이 이제 전환길 당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죠. 뭐 그거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수렴청정 뒤에서 당에 대해서 당의 주인으로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드셨어요? 그런 걱정이 그 농담 아니라 진짜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당을 전당대회에 가서 저렇게 난장을 만들어놔도 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다 저러고 있고 우리 당 대표가 어쨌든 김문수 후보 저는 지지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김문수 후보가 그 단식 저렇게 농성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인간의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데 가서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네. 정치 도의라든가 그 이전에 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깨고 선전선동 이른바 어그로 어떻게 해서든지 관심을 끌고 화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짓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독약이 된다는 거는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예를 들면 그 우리 옛날에 그 여러 가지 그 선전선동하는 정치인들이 있어. 메카시 선풍부터 시작해서 그런 정치인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망쳐왔는지는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그 단계를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올해는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거보다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넘어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네요. 고통이 느껴지는 표정입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진짜로. 고통이 느껴집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사실은 이제 어제가 아니라 이제 오늘이군요. 오늘 0시에 출소한 조국 전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여러 가지 질문거리는 많은데 뒤에 또 코너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문 닫고 월요일에 여러분 정치 맛집에서 또 남은 이야기들 풀어가죠. 오늘 8.15 광복절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공휴일인데 이렇게 함께해 주신 김종혁 전 최고위원. 아침부터 또 열변 토하느라 혈압이 많이 올라가신 거 아닌가 보네. 광복절 80주년 우리가 자랑스럽게 그럼요. 일제로부터 벗어난 오늘 기쁜 날인데요. 오늘 경사스러운 기쁜 날 하여튼 다 같이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더 발전시켜야겠다 이런 각오를 다져봅니다. 이게 좀 보이시는지 안 보이시죠?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이 요 커피를 좀 두 분한테만 광복절 기념으로 커피를 쏘시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 닉네임 쭉 올라가는 중에 두 분만 그냥 팍팍 올라주세요. 그래요. 저를 막 이렇게 지지해 주셔서 이분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지지가 올라오는데요. 최강두사님. 그리고 뭐 이렇게 미미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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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혁 무한 지지합니다. 막 이런. 오늘. 제가 약간 사적인 이게 공적 가치가 아니라 사적 가치였습니다. 커피 뉴스쇼 커피는 사적 가치로 쏘셔도 됩니다. 이건 뭐 사적 가치로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국민 세금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면서 저희 인사 나눌게요, 여러분. 얼른 댓글쇼 방으로 모여주세요. 김종혁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